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최근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화제죠. 아, 네. 보셨어요, 피디님? 저는 다 봤습니다. 아, 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음.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점이 있었죠. 음,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번호가 실제로 사용이 되던 번호여서 번호의 원주인분께서 굉장히 피해를 보신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직접적으로 먼저 여쭤볼게요. 번호 피해에 대해서 제작진 분들께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 그래도 그 문제 관련해서 진짜 많은 인터넷이나 이제 언론에서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생각해보고, 뭐, 지인 변호사들한테도 한번 상담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해봤는데, 일단 결론은 X입니다. X. 예, X. 일단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개인정보법 위반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소위 이제 전화번호의 이제 노출 혹은 이제 개인정보, 신상정보죠가 노출되는 경우나 이제 유출되는 경우에 검토하는 법리 중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개인정보법 위반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되는 게 그거예요. 정보관리자예요. 정보관리 처리자가라는 이제 명칭이 있는데, 이제 정보관리 처리자가 하면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보 관리하는 사람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정보관리자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데, 이 영화 제작자분들 사실상 개인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보관 관리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정보관리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가 보관 관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작진이 무슨 의도로 그 번호를 사용했는지는 지금 현재 나오지는 않지만, 근데 그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내가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수집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그냥 이제 뭐 어떻게 그게 이제 번호가 이제 그 명함에 기재된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번호를 이제 뭐 수집한 건 아닐 것 같고, 아마 뭔가 이제 사연으로 인해서 그 번호를 이제 기재하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개인정보 관리자나 혹은 처리 수집자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개인정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나 법리적으로나 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국감에서도 개인정보위원장에서도 국감에서도 맨날 이제 그렇게 처벌이 어렵다 유권 해석이 또 내려졌었고요. 아마 이제 그게 거의 좀 다수적인 견해인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하면 다른 처벌 방법 없느냐 했을 때 딱히 없다. 할 만한 게 없다. 딱히 뭘로 처벌해야 되지? 업무방해? 업무방해 정도? 예,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업무방해는 말 그대로 이제 업무, 소위 이제 일을 하는 행위를 얘기하죠. 일을 통해서 이제 뭐 수익원을 창출하는 행위를 이제 업무라고 하는데,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라는 단어를 이제 재판부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보통 이제 업무라고 하는데, 수익을 창출하거나 창출하지 않거나 소위 이제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거에 관해서 제작진들이 알고 방법을 했을까? 소위 이제 알고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형사상 처벌이기 때문에, 형사는 이제 고의라는 게 있어요. 고의는 소위 이제 과실과 고의는 좀 다른데, 형사사법은 이제 과실로 처벌하는 법조가 몇 개가 없어요. 과실이 또 붙어요. 뭐 과실치상이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과실이 붙는데, 과실이 아니라 이제 소위 고의, 알고 그랬다. 알고 이 사람이 이런 A라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노출시켰다 라는 논리가 성립해야 돼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하긴 하셨겠죠. 근데 이만큼 대박이 터져서 네, 이거를 그 전화번호로 전화할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못 했겠죠, 제작진 역시.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겠죠. 그리고 전화 가서 뭔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뭔가 방해했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 안 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 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또 다른 법률들이 뭐 있느냐 했을 때는 뭐 명예훼손 혹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단순히 번호만을 노출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명예가 훼손되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예, 그렇지 않나요? 단순히 노출했을 때 그 결국 이 사람 명예훼손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이 사람 명예가 훼손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 번호가 노출됐다 해서 이 사람의 명예가 어떤 게 훼손이 됐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훼손된 게 없네요. 예, 뭐 아마 대부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대부분들이 아마 그런 것이요. 뭐가 어떤 명예가 훼손됐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실상 이 사람이
그 단순히 전화번호 노출만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고, 왜냐면 이 전화번호 노출에서 이 사람이 뭔가 신상이 노출되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전화번호가 노출된 거지, 이 사람이 어떠한 뭐 특징적인 신체나 혹은 뭐 사회적 위치가 노출되거나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사람이 노출된 거는 이제 이게 워낙 전화를 많이 해서 뭔가 이제 언론에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의 신상이 노출된 건데, 사실상 이 전화번호가 노출됐다 해가 이 사람의 뭔가 신상이 노출돼서 이 사람이 뭔가 명예가 훼손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명예훼손 역시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작진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번호의 원주인분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이제 가장 킥포인트 중 하나죠. 네. 집주인에서 이랬던 저랬던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하루에 뭐 4,000통씩 왔다 하대요. 폰이, 네, 와, 전화 뭐 계속 부재중, 뭐, 부재중 계속 콜키퍼 계속 뜨고, 뭐, 아니면 카톡으로도 계속 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등록해가지고. 456호 주시나요? 이런 거. 나도 오징어 게임 참가하고 싶어요. 막 이런 것도 막 보냈다 하더라고요. 지금 웃으면서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분께는 진짜 엄청난 트라우마고 심각하고 큰 피해일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의 피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좀 나눠서 얘기해야 되는데, 첫째는 형사적으로 그럼 이 사람이 구제책이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일단 아까 제작진에 관해서는 없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은 전화를 건 사람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화를 건 사람들에 관해서는 당장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게 바로 모욕죄하고 그 다음에 협박, 그 다음에 업무방해, 요 세 가지 정도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뭐 욕설을 하는 경우, 야, 이 개삐리리 새끼야, 너가 오징어 게임 만들어 돈 많이 벌었다고, 막 이렇게 뭐 이제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협박죄, 전화하셔가지고, 네, 이놈의 새끼, 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 돈 안 주면 너 줄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경우들, 그래서 이제 협박인 거죠. 네. 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네, 일단 모욕죄는 성립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모욕죄는 기본적으로 제3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욕과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3자가 있어야 돼, 3자. 나하고 피디님하고 다른 한 분이 더 있어야지만 비로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들이 성립할 가능성, 소위 이제 전파 가능성 때문에 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전화상으로 얘기하고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모욕죄가 성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전화를 건 사람한테 모욕죄를 처벌한다? 좀 힘들고. 다만 협박죄는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제 좀 제한적인 거는 욕설이라든지 소위 이제 공포심을 조장한다든지 강압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전화를 통해서 있어야 되죠. 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전화해서 야, 이렇게 삐리리 새끼야, 너 삐리리 했자며, 삐리리 삐삐삐삐 뭐 이런 경우들, 자체 음성으로서 좀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단어를 써서 이제 이 사람이 공포감을 조장해서 뭔가 이제 이 사람이 겁박을 먹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이제 협박이 따로 있어요. 정보통신법 위반에 협박이 따로 있는데 그 협박죄로 처벌하거나 혹은 이제 형법상의 협박죄로 처벌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만 해서 이 사람이 전화 받고 전화 받다 하면서 전화 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처벌이 힘들고 전화를 해서 이제 욕설을 하신다거나 이제 공포감을 조장하신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녹취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으시면은 사실상 또 안 되겠죠. 녹취를 안 했으면 아예 왜냐면 안 되는 없으니까 증거 자료가 없잖아요. 네,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녹취록이 있어야지 또 처벌이 가능하고 녹취록 없으면은 또 처벌이 안 된다는 거, 이 점을 꼭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남는 거는 이제 민사소송밖에 없어요. 민사소송으로 하면 받을 수 있냐? 일단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받을 수 있냐가 문제죠. 청구는 가능하다. 청구하는데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제작진 송대를 통해서 이제 청구는 해가지고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금액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소위 이제 피해를 입은 금액의 산출이 힘들다는 거죠. 이랬든 저랬든 번호가 노출이 돼서 뭔가 이 사람에게 악의든 고의든 과실로 인해서 이제 노출이 돼서 영화상으로 노출돼서 이제 다른 사람이 전화했을 인가성들에 관해서는 사실상 성립될 여지들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영화진흥원에서도, 한국영화진흥원에서 이제 없는 폰 번호를 교부를 하거든요. 만들어서 이제 뿌려주거든요.
제작사들이나 이제 영화 제작자들에게.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영화를 통하거나 혹은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에 그 경우에 있어서 노출되면은 전화를 할 가능성이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고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번호를 이제 만들어서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경위들을 놓고 봤을 때도 이 경우에도 충분히 노출이 됐을 때 그 번호로 전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과실로라도 인과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노출됐을 때 이제 뭐 전화 와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들에 관해서 인식하고 있었어요. 소위 이제 인과관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충분히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점에 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가면 도대체 손해액이 얼마냐, 이 사람이 피해 입은 경험이 뭐냐, 전화 받는다 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피해 입은 금액이 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문제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곤란할 가능성이 크다. 손해액 산정은 제작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폰 주인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방법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네요. 근데 기준이 없죠. 내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전화가 왔는 건데, 그럼 도대체 내가 하면 그 입은 피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관해서 피해 산출이 힘들다는 거예요. 제품 입장에서는 피해 산출이 안 되는 거에 관해서 억지로 피해 산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물론 이제 대법원 태도 중에는 피해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 재판부가 재량으로 피해를 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재판 들어가게 되면 재판부에서 그런 자료들 요구를 해요. 계속 네가 도대체 입은 피해가 뭐냐, 피해액에 관해서 최소한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폰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피해액에 관해서, 왜냐면 정신적 피해, 사실상 거의 대부분 정신적 피해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접적 피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거는 폰 배터리 나가는 거. 네. 그 정도일 거고, 대부분 다 간접 손해거나 아니면 정신적 손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네. 그 외에는 사실상 이제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렇다고 제작진이 뭐 그 전화하는 사람들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전화해라고. 그쵸. 시킨 것도 아니니까 사실상 그 손해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액 산출액이 힘들어서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 제작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구도고요. 자, 그러면 개인들, 다른 사람들, 이제 관객들이 전화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사람들한테 가면 그 폰 주인이 민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화 건 것만으로 불법 행위가 된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 민표님 가다가 이제 전화번호 뭐 누구한테 받았어요. 네. 혹은 이제 전화번호를 봤어요. 혹은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전화가요. 안녕하세요. 오징어 게임 잘 봤어요. 하면서 전화 끊었어요. 이렇게 하는 행위가 과연 불법 행위라고 보여져요? 피디님 입장에서.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자,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네, 받았을 때 불법이라고 봐요? 아니요. 왜냐면 녹취도 안 돼 있을 거고. 녹취를 여부를 떠나서 네. 아닐 것 같아요. 자, 내가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윤 PD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만약에 PD님께서 네. 전화를 하셨을 때 가면은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PD님이 전화를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내한테 돈 100만 원을 달래요. 민소송으로. 느낌이 어때요?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들. 네,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한다면은 바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이야기인데, 불법 행위란 게 사실상 없다고 보여질 여지가 굉장히 크다. 당시 전화 걷는 것만으로 불법 행위가 된다 하면 폰으로 전화를 하면 안 되죠. 누구한테도. 그렇겠죠. 원치 않는 사람한테 혹은 뭐한테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수로 번호를 눌렀어도 그것도 불법 행위가 된다는 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전화할 수 있는 거고, 전화해서 욕을 하면 문제가 되겠죠. 전화해서 욕을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드렸듯이 욕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느냐 혹은 이제 협박죄가 성립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사상으로는 욕설을 하는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이제 청구가 가능하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직접 손해배상으로서 역시 그 일반 사람들이, 그 관객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당연히 뭐 욕설이나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단순히 전화해서 오 이거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도 안 될 뿐더러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돈을 받는, 승소를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화제가 된 오징어 게임 번호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결국에는 이제 언론에 노출된 이제 번호가 이제 좀 문제였는데 사실상 예전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건 사례들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형사상 처벌이 된다는 점은 사실상 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가짜 뭐 이제 세상 존재하지 않는 폰번호를 만들어서 주거나 하거나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은 전화를 안 하시는 게 맞긴 맞아요. 폰의 주인분, 네, 사실상 그분도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사적인 일도 있을 거고 업무도 보셔야 될 거고 그런데 그분께 전화를 통하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해프닝이 끝나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분에게 많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 있어서 단순히 해프닝을 보기는 힘들고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이제 방지할 수 있는 법들이나 혹은 이제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조상의 변호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의에게 상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